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신일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진짜 힘든 일주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한 주 내내 미 대선 결과에 속이 타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은 금리 인하 이후에 이제 첫 시장이었는데요. 나스닥이 신고가를 또 갱신을 해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한번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싶었는데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 시장이 기대 심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나스닥이 이렇게 신고가에 갈지 사실 저도 약간 의아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나스닥이 조정을 겪고 지금 재상승이 나오기까지는 그 과정이 저는 사실 신고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렇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지금 시장을 바라보니 이제 뭐 조금 더 다른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계속 신고가를 갱신해주고 올라주는 이런 모습을 보니 이제 앞으로의 시장, 저희 시장도 기대가 되는 좀 모습이었고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코스피는 이제 시가가 좀 올랐다가 지금 떨어졌고 코스닥은 이제 다시 바닥을 잡고 좀 올라주는 모습이었죠. 알테오전이 필두로 올라주었는데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중국 부양책이 혹시나 이제 뭐 약간 미뤄질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 심리도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호재들이 조금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시장을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국에서 들려온 호재가 FOMC에서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됐고요. 중국 부양책의 규모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힌트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키워드부터 그럼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파월 의장이 이번에 이야기를 했을 때 앞으로의 통화 정책도 결국에는 인하라던가 적어도 동결이 될 것이다. 상방으로 트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혹시라도 사임될 가능성에 대해서 단호하게 NO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게 우리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0.2%, 1.25% 이제 인하를 하였고요. 지금 연준에서는 원래 이제 예상을 하는 딱 만큼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파월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꿋꿋하죠. 트럼프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사임 위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모습은 그냥 FM입니다. 나오는 시장 경제 지표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신뢰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사실 되게 안정감이 있었죠. 이런 모습들이 시장에서는 이런 수급 완화, 이런 유동성 증가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 선거가 이제 통화 정책의 결정에 영향이 없다라는 발언 또한 해주었습니다. 이 점은 영향이 아예 없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됐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 미 연준이 좌지우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향후 이런 정책에 의해서 조금씩 변동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는 열어두어야 될 것은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정책을 굉장히 좀 밀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계속 이제 시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체크해 보면서 중요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한번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됐고요. 중국에서는 돈이 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유동성 자금이 풀렸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집중되어 있는 내용이 중국에서 5년 동안 지방부채 해소에 2,00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라는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지방부채에 이렇게 좀 많은 규모의 자금이 들어간 데는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중국이 계속 이 부분이 고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고 나서부터 확실한 이제 입장을 밝혀서
이런 특별국채까지 이제 발행을 하면서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하는데 규모가 엄청나죠. 이런 경기 부양이 함께 이루어지면은 지금 중국 소비 시장에 대한 완화가 되고 지금 최근까지 계속 이제 GDP가 이제 원래는 경제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이었었는데 지난 몇 년간은 살짝 이제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런 점들이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좀 뒤따라잡히는 그런 입장이 또 되고 해서 좀 안 좋았던 거죠. 계속. 그런데 지금 이제 보여주는 모습으로는 중국이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중국도 여기에 맞서야겠다. 이러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입장이니까요. 앞으로의 이 모습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 될 수 있어서 또 너무 다행인 호재로서 작용이 되죠. 지금 경기 부양책 규모에 비례해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는 지금 중국 자체 내부 이제 소비 심리가 또 이제 증대가 되면은 이 자체 내에서 사실 뭐 가전 제품들 뭐 이런 전자제품들이죠. 네. 이런 전자제품들에는 일반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일부 호재가 될 수도 있는 법이 당연히 좀 있고요. 이 외에도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뭐 중국 관광 그리고 뭐 화장품 판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 내부에서에 대한 소비 심리가 조금 더 계속 이제 우상향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 증시에서도 동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해주신 게 그동안 중국에서 그림자 부채라고 불렸던 지방 쪽에 부채를 해소한다면 이게 소비 진작으로도 좀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방정부의 부채가 수천조일 텐데요.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5년간 2천조 원씩 쏟아붓는다라는 내용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5년간 2천조 원을 쏟아붓게 된다면 10조 위안 정도가 되는데 국내 총생산의 8% 남짓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이쪽으로 부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수혜주 찾기에 좀 나서실 것 같습니다. 관련된 수혜주는 어떤 쪽이 될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테마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제 실적 개선이나 기대 심리가 작용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종목을 특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또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런 기업들에 대한 변동성을 한번 더 지켜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인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사실 저는 조금 더 좋은 어떤 영향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좋습니다.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이제 국내 증시 이야기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알테오젠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우주킥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정말 하늘로 올라가고 이제는 알테오젠이 4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목표가까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정말 주주분들 행복한 하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술 수출 계약과 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에너2, SC 독점들 이야기에 시장은 정말 환호를 했습니다. 목표가 혹시라도 주식 멘토님께서 바라보는 목표가 현실적으로 있으실까요? 지금 알테오젠 주주분들에게는 또 이제 또 너무 축하드리고요. 목표가를 사실 상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알테오젠이 최고가인 것도 있는데 그 최고가에서 보여주는 행위가 너무 남달랐습니다. 이런 점들을 저는 주목을 해야 될 점이 지금 알테오젠이 그냥 단순하게 요번에 있는 그 기술 수출로 인한 매출 이제 예상액은 뭐 4천억 정도 규모다라고 하는데 이 4천억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이제 돋보여질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 개발 허가 이 실적에 따라서는 뭐 총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당장에서는 이제 계약금이겠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총 4천억입니다. 4천억인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기술로 인해서 어떤 점들이 이제 변화가 되냐면요. 지금 원래는 정맥주사라고 하죠. 이제 정맥주사 같은 경우에서는 원래 입원을 해야 돼요. 입원해가지고 한 5시간, 뭐 6시간 정도 입원해서 병상에 누워서 주사를 맞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요번에 알테오젠이 이제 개발한 ALT 이제 B사라는 이제 그 기술은요, 그냥 집에서 5분이면은 스스로도 주사를 놓을 수 있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뭐 의료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뭐 안전성이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기술로 인해서 이제 ADC 항암제 시장에 대한 경쟁 우위까지 확보를 하고 시장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이런 확실하게 계약 체결이 되었고 이 점에 있어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 시장 자체 내에서는 지금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는 알테오젠이 글로벌적 이제 확장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에서도 대규모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이에 대한 그 양봉 수급 자체도 사실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만 1,000억을 하더라고요. 이런 점들도 앞으로의 시장 그 알테오젠에 대한 추세 그리고 더하여 우리나라 국내 바이오 산업, 이 바이오 테마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 심리가 또 작용이 됨으로써 다른 바이오 테마까지도 이제 덩달아 좀 긍정적인 요인이 또 플러스가 좀 되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테오젠의 강세와 함께 다른 바이오 종목들로도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점을 짚어주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깁니다. 알테오젠으로 오늘 수급이 집중되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에서 탄력이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아쉬움을 좀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코스닥에서 알테오젠과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지수 자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큰데 알테오젠 쪽으로 주가가 좀 확 몰리게 되면 2차 전지 종목들은 좀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이 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트럼프 발 악재로서 작용해서 최근 한 3일간 주가가 많이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죠. 이런 점에 있어서 사실 공포감 되게 찝찝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뭐 손절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 증시 상황이요 지금까지 정말 답답하고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아쉬운 모습들은 뭐 금토세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미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뭐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그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들이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지금 최근 한 1, 2주간 많이 해소가 되었어요. 그렇죠. 이런 점들은 2차 전지에 대한 그 테마 자체 내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이고 그리고 오늘 또 모습을 저도 이제 지켜봤죠. 2차 전지 모습을. 근데 이제 이 와중에서도 앞으로 공략해볼 종목이 또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따로 뽑아놓은 종목도 있어가지고 이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2차 전지 이제 주주분들께서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까지 너무 저평가되어 있었고 너무 그 압축이 되어 있었다 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압착이라고 하는 말이 네. 어울릴 정도로 조금 눌려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도 추세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살아있구나라고 또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는 긍정적인 시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을 짓눌렀던 금투세 이슈라던가 대선에 대한 경계감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잘 소화를 하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남은 2024년 달라진 시장을 기대를 해보면서 이 시간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를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포트폴리오 진단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속에 사표를 품어두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포트폴리오 진단 받아보시고요.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밑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022128-8547번으로도 전화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청자분 사연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투자 자산은 3,500만 원으로 운영하고 계시고요. 현금 비중 25%. 그런데 지금 종목들이 4가지 종목이 다 손실 중입니다. 사실 어제 들고 온 저희 멘토님과 의견을 나눠본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하루 만에 다 파란불을 켜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다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 사연을 보니까 3년 정도 투자 기간이 되셨다고 하는데요. 늘 계좌가 10%에서 좀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10에서 15% 정도를 손절 기준으로 잡았었는데 그거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라고 고통을 선호해주고 계시고요. 그 이유가
손실 금액을 보면 손가락이 매도 버튼이 잘 안 눌린다. 이런 부분은 다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포트폴리오 보시면서 일단은 종목들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사연자분에게 말씀을 좀 드려야 네. 될 것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바는 지금 3년 동안 계좌가 이제 시펄했던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손절 기준을 마이너스 10에서 15% 정도 잡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조금 사실 처음에 이제 주식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조금 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손절을 안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정말로 저평가된 가치주를 바닥에서부터 사셨으면은 됐을 수도 있겠으나 사실 그렇지 않았던 거죠. 지금 사실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다른 이제 토마토진 건통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이제 부합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우량주에 물리는 게 제일 답이 없습니다. 이런 어떤 테마주나 돈이 들어온 어떤 이슈성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물리게 되면은 그 추가적인 이슈가 나중에 다시 뉴스로 나오면은 빠져나올 수도 있는 순간이 또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럴 확률이 높은데 근데 이런 우량주에서 애매한 부분에서 애매하게 물리다 보면은 매도할 생각도 없어지고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 사이클 돌아올 한 5년, 6년 동안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 빠른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 제가 이런 부분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서 우량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손실이 점점 커질 때에는 그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그런 부분과는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 선정을 아무리 잘했더라도 평단가가 너무 높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단단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때 2차 전지 종목들 내에서도 긍정적인 종목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 구간에 20%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엔솔이 또 리비안 공급을 좀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여줬는데 이 종목 복구가 가능한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삼성 SDI를 기다리셔가지고 복구를 한다라고 하면요.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바라볼 게 아니라 사실 ESS에 대한 산업 자체를 바라봐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삼성 SDI가 이제 2차 전지 쪽으로서의 기대 심리를 반영해서 주가가 상승을 이미 다 했죠. 다 한 겁니다. 지금은 시장 사이클이 완전한 하락 추세로 들어가면서 완전 역배열에 들어갔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어떤 조금 그림 같은 그런 장밋빛 급등은 일어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삼성 SDI가 지금 전기차 캐즘의 여파로 거기다가 이제 영업이익이 뭐 72%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72% 감소가 되어도 영업이익은 한 1,300억 원쯤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그러니까 기업 자체에 대한 문제나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면은 에너지 저장 장치 그 ESS라고 합니다. 지금 실적 개선에 대한 견인으로서 이제 계속 이제 이 부분을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요. 기업 자체도 이에 지금 울산에 뭐 대용량 LFP 배터리 생산 라인까지 이제 구축해서 조금 더 ESS 왜냐면은 이제 이쪽이 결과가 나오고 계속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오는 결과치를 보고 재투자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이 사업이 집중이 되고 있는 와중에 이게 이 종목에 반영이 되어서 주가 흐름이 다시 나오려면요 오래 걸립니다. 그냥 단순하게 몇 개월이 일 아니에요. 몇 년 정도인데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이거는 강조를 좀 많이 드리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그 종목의 그 차트를 여셔가지고요. 일봉, 주봉, 뭐 월봉 해가지고 최대한 크게 넓게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있는 위치를 포지셔닝을 표시를 해두시고 내가 전체 이 종목의 위치에서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시는 거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꼭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평단가가 그래도 낮은 편에 꽤 낮은 편에 네. 속한데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지금 사연자분의 계좌에는 마이너스 20몇 프로가 넘는 그런 상황으로 찍혀 있어요. 이게 얼마 하락이 안 된 것 같은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하락폭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하락과 상승에 대한 괴리율이죠. 하락에 대한 여파가 조금 더 이제 공포로 더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 삼성 SDI가 상승할 때 걸리는 기간, 그 상승한 뒤에 횡보하는 기간
상승 기간, 횡보 기간, 그리고 이제 하락도 천천히 합니다. 상승하는데 2년, 횡보하는데 2년, 하락하는데도 한 2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하락을 했으면은 또 주가가 횡보를 할 수가 있겠죠. 횡보하는 기간까지 2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시간의 가늠을 잘 못합니다. 이 ESS 산업에 대해서도 2025년 계속 이제 전망이 좋고, 이런 25년 전망이 좋으면은 그 실적이, 재무제표가 2026년에 반영되어서 이제 그 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연자분께서 이런 점을 생각하셔가지고요. 당장 손절이 안 될 거라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못해요. 한 번에 어떻게 자릅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이 현금 비중 그리고 앞으로 현금화해야 될 이런 그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현금화하시고 다른 현금을 활용하셔가지고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의 투자를 앞으로 진행하셔서 멘징을 하시는 방향을 저는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당장에서는 홀딩을 할 수밖에 없지만 좀 제 심정으로는 앞으로 이제 조금씩 덜어 나가시는 그런 방향을 취하시는 게 조금 더 마음 편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이너스는 더 가중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SDI 짚어주셨습니다. ESS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주가에 반영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이 반등이 마냥 나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이거를요 차트 안에서 제가 봐드릴 수 없어요. 왜 네. 그러냐면요. 일단은 계좌가 파란색인 이상 내가 손절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은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게 하락하는 와중에서 어떻게 뭐 기술적으로 반등해서 언제 뭐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점은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올라주는 상황에서 내 계좌가 빨간색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 자금 여력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마이너스 20% 이내에서는 손절을 권해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30% 이상으로 가중되면은 그것을 복구하기까지에 대한 그 방금 전에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괴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괴리율이 조금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하락폭을 줄이든 이내에서 손절은 하되 다만 이런 그 전략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수익을 100을 냈다라고 하면은 그 100에서 80%까지는 그 물려있는 종목을 멘징하는 거고 그리고 20%는 수익으로 남겨둬서 계좌에 빨간불을 만들어가지고 내 그 투자 심리를 좋게 만드는 그런 그냥 노하우인데요. 이제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그 투자자분께서 공부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과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게 이제 지금 사연자분께서 지금 필요한 어떤 입장과 심리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SDI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종목들은 진짜 다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손실이 크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솔루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게 트럼프의 피해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친환경 섹터, 특히나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손해가 가장 큽니다. 23.33% 손실 중인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회로를 돌려본다면 공화당 지역 쪽에 태양광 관련된 패널이라던가 그런 게 많이 있다라고 해서 함부로 태양광 쪽은 축소할 수 없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 태양광 산업은요, 사실 네. 트럼프가 나는 이 부분에,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 이 입장에 대해서 중립이라고 보시는 게 사실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신재생 에너지는요,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꼭 필요하고요. 지구 촌사회에 필요한 산업이고요. 이런 점들은 지금 유럽은 계속 이제 집중을 하면서 이제 발전시킬 그러니까 이쪽에는 집중을 하고 있고 미국은 난 잘 모르겠다는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옛날에 했던 그 트럼프의 말이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요. 자신은 지금 지구에 남아있는 뭐 자녀 석유를 나는 빨리 그냥 다 써버리겠다. 맞아요. 예, 이런 입장을 보여줬던 선생님이세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그냥 먼저 있는 거 다 쓰고 그 다음 이 신재생 에너지는 그 뒤에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뭐 앞으로 사업이 뭐 좋아질 거 아닌가라고 그냥 일단 기다려보자라고 하시면요 엄청난 시간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말 충격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충격을 먹었는데 근데 그 이전에서도 보면은 이 하락을 이 충격만이 다가 아니라 애초에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 기대 심리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의 차트입니다. 이미 우하락을 많이 겪고 있고요. 네. 크게 역배열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아까 보시면 삼성 SDI와 약간 비슷한 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장의 기대 심리가
일단은 여기까지는 시세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삼성 SDI를 분석해 드린 그 비슷한 맥락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최근 들어서의 이슈는 MSCI 제외까지 되었고, 그 1년 내 지금 뭐 신저가 갱신이었고요. 3분기 적자가 또 저희 전환으로 되었고, 태양광, 화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부진한 상황이어서 지금 기업 자체 내에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는 뭐 4분기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흑자를 전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발표를 했지만, 전체적인 사업 자체에 대한 재무는 아직까지는 흑자 전환이 어려울 거라고도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똑같습니다. 그 삼성 SDI에 대한 그 대응 방법과 동일한 방향으로 지금 삼성 SDI 25%, 한탄솔루션 비중 20%를 그 총 계좌 비중의 45%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방향대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비 많이 하시고 공부 많이 하십시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이 두 가지 종목이 참 손해가 컸었죠. 이 손해가 가장 큰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먼저 살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그래도 하반기에 기대 섹터로 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엔터 종목 중에서도 탑픽 종목으로 많이 꼽히고 있는 하이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22만 2,500원의 비중은 20%고요. 10% 손실 보고 계십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 하이브 마이너스 10%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하이브가 좋은 점은 지금 다시 우상향 추세를 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이 이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점은 이제 하반기 내년이죠. BTS. 네, 내년 하반기 BTS가 이제 완전체로 이제 다시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점은 상당한 기대 심리를 요하고 그리고 실적 자체에 대해서도 큰 폭으로 이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물론 증권가 목표가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30만 원 정도 다시 이제 전고점 부근이죠. 그 전까지도 다시 보고 있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점들이 긍정적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요. 지금 뭐 지금 최근에 있는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BTS가 큰 주력 이제 사업 모델로서 다시 한번 실적 부양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서는 하지만 이런 점을 이제 눈여겨 보시면 좋은데 BTS 말고도 다른 이제 매출처 이제 사업성이 있는 그런 그룹들을 개발하고 집중하고 양육하고 지금 있는 이 뉴진스 이제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회사 내에서 하이브 내에서 어떻게 지금 성장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귀추가 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차트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하이브는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사연자분의 위치가 지금 22만 2,500원입니다. 22만 2,500원. 아니, 이쯤입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니까요. 이쯤에 계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전체적인 추세를 벗어나는 상방 추세로 이뤄졌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향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대 심리가 시장에 반영이 되면은 이런 재상승을 이뤄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하이브는 홀딩 하시면서 본전 위에서 익절을 최대한 꾀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라고는 생각은 됩니다. 지금 BTS가 내년에 돌아오죠. 그것도 이제 시간이 많이 있어요. 보통 사람이 주가 변화에 있어서 이제 변화를 이제 쭉 보고 있으면은 사실 3분, 5분도 기다리기 어렵고 마음이 벌렁벌렁 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늘려가지고 1년, 뭐 2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점은 그 사연자분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좀 마음이 편하겠다. 이거를 잘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이브는 한 10% 비중, 20% 비중이죠. 20% 비중인데 마이너스 한 10%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최대한 본전 이상으로 만드셔가지고 현금화를 시키시는 게 저는 전략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앞선 두 종목과는 다른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차트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던 게 추세가 이제 우상향으로 돌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현재 구간의 10% 정도 손실은 감내 가능한 손실이다. BTS 완전체를 기다려보자라는 내용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스웨즈로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하루만 해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삼부토건은 좀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지 더 변동성이 극심한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좀 높게 잡으셨는지 3%대 손실 보고 계십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삼부토건, 자, 이 종목, 지금 이
사연자분께서 되게 천국과 지옥을 넘나드시는 종목을 갖고 계십니다. 삼부토건에 대해서는 되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뭐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행히 이게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서 테마에 부합이 돼서 크게 변동성을 이제 주고 있고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 자체가 지금 관리 종목입니다. 관리 종목이 지금 뭐 재무 건전성이나 아니면 뭐 불성실 공시 법인이라든지 이런 기업 내부적인 리스크가 많이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3년 연속 적자. 제가 검색을 해보면 그렇게 좋은 얘기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삼부 토건 주주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월급이 밀린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그 좋은 모습은 아닌데 이게 지금 뭐 구설수도 많습니다. 뭐 주가 조작이라고 하든지 뭐 불성실 공시법인이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주가를 보면요. 조금 더 자, 이 정도만 봐도 되는데 이 삼부토건이 역사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요. 딱 여기만 보겠습니다. 지금 바닥권 아니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완전 양상이 달라요. 지금 거의 뭐 완전한 바닥권인데요. 그래도 최저 바닥권은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 이미 동전주 됐고 관리주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자, 기적이 일어났죠. 지금 사연자분께서 사실 오늘 엄청 환호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마이너스 이게 한 2, 3% 정도 오실 거거든요. 다행히 오늘도 그 상한가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상한가 들어갔죠. 자, 그 사연자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평단가 표시를 해보면요. 네. 1014원입니다. 자, 동전주 딱 탈출하는 그 위치인데요. 여기입니다. 사실 만약에 여기서 매수가 되시진 않았을 거라고는 생각이 돼서 이제 아마 물 타시지 않았나 생각도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사연자분께서 정말로 부디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만이 살 길입니다. 자, 지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올라왔어요. 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장에 다음 주 월요일 대응을 하셔야 돼요. 네, 지금까지 얼마나 물려 계셨냐면은 지금 이분께서 마이너스 뭐 반토막 56% 이렇게 물려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올라준 건데 이게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요. 지금 바닥권에서 거의 100% 올라갔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현재 가격 기준 뭐 한 11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점은요. 사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전 위에서만 매도가 될 수 있으면 너무나도 다행인 것이고요. 뭐 앞으로 아니 이거 재건 기대감으로 이렇게 더 급등하지 않냐 어떻게 되냐 사실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다시 회복이 됐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고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물린 종목이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크게 욕심내지 않고 현금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제 그 심리 그런 기준과 원칙은 앞으로 이제 사연자분께서 어떤 다른 투자를 하실 때에도 분명히 그래도 이런 기초 체력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실 수 있는 원칙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분봉에서 보면은 상한가 들어가가지고 상한가 닫았죠. 이러면은 상한가 위로 주가가 시작할 수 있는 확률이 꽤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 이제 수익 구간도 나올 수 있으니 그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 정말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지금 이 추세를 타고 다음 주 월요일에라도 반드시 매도가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부토건을 매도를 한 금액을 가지고 혹시라도 신규 접근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제가 하나 들고 왔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준비드린 종목은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입니다. 가상화폐 관련주인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갤럭시아 머니트리 들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갤럭시아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기준도 있어서 그런 건데 제가 차트로 한번 일단 보여드릴게요.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게 지금 볼까요? 지금 바로 보여주시죠.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모습을 한번 보게요.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지금 2007년에 상장돼서 지금 현재 2024년까지 지금 주가 단계를 보면은 한 중간 정도 위치에 있죠. 지금 그런데 이런 그 전에 급등을 하고 나서 그 고점을 낮추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시세를 완전하게 다 주고 나서 빠지고 기업 실적도 안 좋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도 안 좋고 이슈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의 최근에 이런 변동성이 많은 모습을 보이면은 조금
안 좋게 의심해 볼 필요도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가상화폐는 계속 신고가 달리고 있고요. 사실 주식시장보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훨씬 더 화랑이고 좋은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트레이더 분들에게는 사실 아마 더 좋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런 기대에 앞서서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가상화폐 관련주로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종목이고요. 지금 있는 이 앞전 이 고점 안에 있는 이 와중에서 밴드 구간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 밴드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데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밴드를 만들어주고 있죠. 잠깐만요. 이거 네모가 너무 색깔이 안 좋네요. 제가 변경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자, 이런 점을 한번 특징을 포인트를 잡으면 좋은데요. 제가 그 거래 대금이 처음 터지는데 계속 같은 주가를 유지하면서 고가권으로 다시 갈 때 거래 대금이 떨어진다. 자, 즉 상승할 때 전 매물대를 올라주는데 거래 대금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는요. 올릴 때 힘이 덜 필요하다는 겁니다. 뭔 소리냐? 이게 매물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추가로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최근에 있었던 이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는 수급 자체도 굉장히 양질적인 외국인 수급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장대 양봉이고 앞으로에 대한 STO 증권이라든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비트코인의 시세가 계속 갱신을 해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기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 종목이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이런 그 밴드 구간을 제가 설정해 둔 거는요. 지금 자 오늘 자, 이쯤입니다. 여기 아래에서 이제 이하로서 매수를 하시는데요. 분할 매수를 권장을 드리고요. 스윙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손절가는 아예 하단부로서 완전하게 가격 이탈이 되면은 그 아래에서 손절을 해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게 사실 가격 변동성이 큰 이제 구간에 접근을 해서 한 번에 가격 돌파를 이루어주고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가격 돌파를 이루어주고 빠진다면요, 기다리십시오.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는 잡지 마시고요. 이때 단기적으로 시세를 줄 때 월요일이죠. 월요일서부터 집중해가지고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는데 그때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한번 집중해서 보시고요. 그 이후에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 구간 안에서 분할 매수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다만 그 포인트를 하나 잡아드릴게요. 얘가 그 스타일이 완전 오르고 하락한 다음에 그 다음 갑작스럽게 올라주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요번에서도 이게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될지는 잘은 이제 100%는 아니겠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걸로는 단기 시세를 주고 한번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빠지면은 이런 식으로 맥없이 추락하는 과정에서 그 밴드 구간 설정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가능하면은 만약에 저랑 같이 이제 있으시면은 좀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나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한번 그래도 찾아와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안내를 또 교육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갤럭시와 모니터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런 점 포인트 잡으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3부 토건 매도 후에 갤럭시와 머니터리로 목표 수익률 20%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어떻게 바뀌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증권통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 신예찬 멘토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저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함께 이제 주식시장을 보시는 그 관점 자체를 이제 높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보는 이 관점들을 적용해드림으로써 함께 성장하고 더 좋은 이제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주식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관점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런 점들을 얼마나 어떻게 수용하면 좋을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앞으로 시장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조가 보였고 수급 완화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지금 내가 지금서부터는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앞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신 분들이 크게 기회를 잡고 수익을 내고 계좌 복구도 하시고 크게 수익금도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만약에 방송을 보고 계시면서 앞으로 내가 더 좋은 결과를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제가 하는 매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매매 중 한 가지 이제 1구간 매매 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구간은 별다른 게 아니에요. 그 세력의 매집 구간, 이런 큰 돈의 주체가 어떠한 특정한 가격권에서 자신들의 평단가를 만들어가지고 올려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단타도 할 수 있고요. 스윙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종가 베팅, 편하게 종가 부근에 매수해서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법도 존재하고요. 어느 정도 이런 세력들의 가격 급등을 예상한 엄청나게 급등을 해줬죠. 이런 급등까지도 먹을 수 있는 중장기 투자가 가능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이런 급등주를 우리가 급등을 한 다음에 보는 게 아니라 급등하기 전에 공략을 할 수 있으시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리스크를 조금 더 안전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매매 기법이고요. 다음 화면 보시죠. 자, 이 1구간 매매의 기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내가 돈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주식시장 그리고 그 해당하는 종목에 있어서 그 종목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들어오는가, 빠져나가는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저는 이제 세력을 이해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큰 돈의 주체에 대한 모습에 집중을 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첫 번째에 있는 이 세력을 이해하는 그 큰 돈의 주체가 어떤 구간을 만드는지, 과연 개인 투자자와 다른 세력들과 그리고 시장 간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주가를 변동시켜줘가지고 이제 그들이 수익을 내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확실한 세력의 첫 파동을 먹는다.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확실하게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또 특히 집중을 해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시려면요, 이런 첫 파동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대한 파동은 많은 이제 분석과 공부가 필요한 법입니다. 매도는 예술의 영역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이런 점들을 간과하지 않고 확실한 첫 파동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실력과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단계의 그런 이제 준비를 통해 가지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내용을 보시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볼게요. 자, 1구간 매매 포인트, 차트 재료 수급, 그리고 이 3박자가 다 맞게 되었을 때는 급등을 이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트를 잘 본다라고 하는 거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큰 돈, 세력이 어떠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 안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떠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떠한 입장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재료 당연히 중요하죠.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근본입니다. 당연하지만 이 재료가 강하면요, 그냥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급등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재료까지도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셔가지고 분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그 수급은 그 돈의 어떤 형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어떤 수급인지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종목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급등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볼게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함께 공부를 하려고 가져온 종목은 제가 조금 전 그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추천을 드린 갤럭시아 머니터리예요. 제가 아까 그 종목 이렇게 진단해드리면서 그리고 추천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갤럭시아 머니터리의 이제 전체 일봉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점들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좋은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내가 투자할 종목을 만약에 생각하고 잡았다라고 하시면은 반드시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보셔가지고 이 전체 차트의 위치를 모습을 보시고 내가 지금 공략하는 구간이 어디인지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주가의 최근 위치는 이렇게 오른쪽 끝부분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럼 내 위치가 지금 현재 중간, 바닥권인지 중간권인지 고가권인지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내가 앞으로 갖게 될 리스크에 대한 그 부분, 앞으로 하락하면은 얼마나 하락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거를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어떠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어떤 돈의 이 큰 돈의 주체에 대한 심리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공부를 해보면 좋을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하우가 좀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관점 공부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통하는 그런 소통방 안에서 정보를 이렇게 받으시고 공부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자, 전체 모습을 봤으니까 다음 모습 볼게요.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봤습니다. 갤럭시 모니터인데요. 동일하게 확대를 했는데 그 최근에 이제 있는 한 1년 정도의 모습인데요. 2023년 11월에도 이렇게 급등을 해준 적이 있죠. 근데 이 급등이 사실 이제 끝이 아니라고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바닥 구간 내에서 급등이 끝난 이후 다시 한번 이렇게 돈이 들어와 주었고요.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거는요. 절대로 이분들을 큰 돈의 주체분들이죠. 이분들은 허투루 돈을 잘 안 써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급등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2023년, 2024년 초 이제 올해죠. 올해 3월 달쯤에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매수했어.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졌어. 그러면은 기본 반토막이거든요. 마이너스 50%가 그냥 빠져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마음이.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2천만 원 딱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비트코인도 올라간대. 그래가지고 넣어서 팠는데 2천만 원이 1,000만 원이 돼 있어. 손절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시 주가가 급등해서 올라줬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통 이제 본전에 팔고 나오시는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 심리 안에서는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최근의 모습에서 이런 변동성을 어떠한 구간 이내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고 대금 터지고 그리고 주가의 흐름이 저점을 높여주고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며 대금이 나오고 아까 전에 포인트 잡았던 거 상승을 하는데 대금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아직 시장에서 이슈가 끝나지 않고 기대 심리가 계속 작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최근에 보였던 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여기까지 왜 올라주었을까요?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너 왜 올라왔니? 야, 너 왜 올라왔니? 갤럭시 모니터야, 너 왜 올라왔니? 이렇게 종목하고 대화를 해보시면서 물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해보세요. 너 왜 올라왔어? 아, 너 더 올라가려고 올라온 거 아니니? 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왜냐? 지금 이 구간 안에서 수급 이탈이 안 됐습니다. 메이저 수급 이탈이 안 됐고 추가적인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을 점차 갖춰나가고 있는 모습이기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목 진단 때 말씀드렸던 그 매수 구간을 상정해 드린 것은 이 세력 입장, 그 큰 돈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 안에서 평단가를 맞춰주는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들과 함께 동승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들이 움직일 때 우리는 그냥 같이 딸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평단가를 맞춰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분할 매수로 이렇게 떨어질 때 같이 이런 밴드 안에서 내가 평단가를 잡아두고 있으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이 안에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를 상정하셔가지고 손절선을 정해두시고 보시면은 내 자금 관리도 할 수 있는 법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투자한 방향이 맞아서 급등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충분한 수익까지도 낼 수가 있는 상황이란 거죠. 이게 왼쪽이 일봉이고요. 넘어가셔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분봉의 모습인데요. 지금 한번 주가가 올라주었고요. 자, 분봉 흐름을 보시면요. 지금 이 분봉 모습으로는 물량 정리를 만약에 여기서 해야 된다 세력 입장에서 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그 국가권에서 머물러주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단순한 찌르기 몇 번만으로 절대로 물량을 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몇백억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서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데 여기 안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 바닥을 유지하고 저점을 유지해주고 이런 가격권을 유지하고 있다. 돈 들어왔는데 가격권 유지해주고 있으면은 우선순위로 뽑아야죠. 내가 지금 먼저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반응도 빠르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 있어서 제가 이런 하단부에 있는 이런 매수 구간을 상정해둬서 슈팅이 나오고 하락할 때 그때 천천히 내가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잡으면은 이후에 있는 반등 그 포지션을 내가 이제 잡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그날그날의 시장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서 포지션을, 즉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은 사실 날마다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좀 보면서 사실 해야 되긴 하거든요. 이러한 점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하기가 어려우시다라고 하면은 저와 함께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하든지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해드리고 방향을 안내해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부를 제가 좀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도 공부해보시고 찾아보십시오. 유튜브도 보시고요. 그러시다 보면은 그 눈이 뜨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앞으로의 시장 상승을 좀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복구하시고 앞으로 큰 수익도 내실 수 있는 그 도마토 증권통 시청자 여러분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만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주 목요일 7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신해찬 멘토가 네, 신해찬 멘토와 함께 주식 이야기, 시장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든 한 주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멘토님들이 늘 여러분들 옆에서 시장 이야기들, 대응 전략들 잘 짜주시니까요. 반드시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주말만큼은 푹 쉬시는 저희 토마토 증권통 시청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